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부터 할 강의는 제가 뇌 강의를 하는데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했고, 좌뇌와 우뇌 여러 개의 각자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우뇌에서 하는 기능이 있고 좌뇌에서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각각의 뇌에서 하는 기능들이 무엇을 담당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자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이것은 또 연속적으로 강의를 나갈 거예요. 우뇌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은 창의성, 생각하는 능력, 사회성, 미술, 음악, 글씨체, 열정 이런 식으로 있고, 좌뇌에는 언어, 문법, 쓰기, 작업 진행, 열정, 분석,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계획 및 작업 진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계획 및 작업 진행은 좌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좌뇌에 있다고 좌뇌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뇌 사람들도 이 계획 및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를 쓰고요, 좌뇌 사람들도 계획 및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를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이 계획 및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됐을 때 좌뇌 사람들의 행동 방식대로 이 뇌를 쓰는 것이고, 우뇌 사람들은 우뇌 사람들의 이 방법대로 계획 및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또 좌뇌형 사람들도 좌뇌형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이 완전히 달라요. 이 계획 및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가 언제 정도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게 뭐예요? 언어에 관련된 뇌가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언어에 관련된 뇌는 듣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게 이 언어에 관련된 듣기, 이 능력이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1년간 부모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때는 짤막짤막하게 짧은 단어로, 이어지는 단어로 1년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를 말을 많이 가르친다고 길게 장황하게 아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한 역효과를 보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어 관련에 대한 그 뇌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우뇌가 약 7년 정도 성장을 하게 돼요. 우뇌가 7년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좌뇌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좌뇌가 열린 후에 맨 처음에 또 열리는 게 뭐예요? 읽기예요. 읽기에 관련된 뇌가 열린 이후에, 그 이후에 아이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글을 읽은 이후에 아이를 연산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 순서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 오히려 아이한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같이 잡아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한글을 읽은 후 약 6개월 후에 아이 연산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또 마찬가지 제일 좋은 시기는 7세 이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이가 만약에 7세 이전에 한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7살 정도에 아이 연산을 시켜주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하면은 아이의 연산에 관련된 뇌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수에 대한 개념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후에 아이가 쓰기에 관련된 뇌가 열려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쓰기를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글씨가 커요. 이것은 아직 쓰기에 관련된 뇌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기 작업은 어디서 해요? 우뇌에서 해요. 그래서 아이가 글씨를 크게 썼다 이럴 때는 아이의 좌뇌에 있는 쓰기에 관련된 뇌가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한테 억지로 쓰기에 관련된 것을 강요하다 보면은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쓰기에 관련된 뇌가 열리고, 그 다음에 계획과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가 열려요. 이게 언제 정도 열리냐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약 2학년 정도가 돼야 이게 열려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를 할 수 있을 때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산과 수학은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연산과 수학을
연계시키는 것은 땡땡 학습지에서 너무 영업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연산과 수학에 관련된 이 뇌는 아예 별개고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학에 관련돼서 좀 알아봐야 돼요. 이게 계획과 작업 진행과 이 수학과는 엄청나게 많은 관련이 있어요.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해결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 수학을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계획과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가 열리면서 아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 계획과 작업 진행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뇌가 열림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할 때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차 진행과 이 계획과 작업 진행과는 약간 달라요. 이 순차 진행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의 일이 있으면은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1부터 10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고, 운해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기 편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 거를 진행을 하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잔해형 사람들은 잔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고집이 세면 셀수록, 또 벽창호일수록 1부터 10까지를 맞지도 않게 나열됐는데도 순서대로 하려는 이런 성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과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가 많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의 뇌 타입이 좌뇌 타입인지 우뇌 타입인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계획과 작업 진행에 관련된 뇌를 간단히 생각해서 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은 운해형 사람들 나름대로 이 뇌를 빌려서 계획과 작업 진행을 세우는 거고, 좌뇌형 사람들은 좌뇌형 사람들 나름대로 이 뇌를 빌려서 계획과 작업 진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 타입과 성격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학습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계획과 작업 진행에 대한 뇌를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학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좌뇌 방식이라고 그랬죠. 좌뇌 방식은 순차 방식이에요.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하고 좌뇌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습을 하더라도 암기가 중요해요. 이 암기가 바탕이 돼야 우리나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은, 또 운해형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교육 방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암기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단순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해형 사람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잔해형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해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 교육도 잔해 방식이고 기본적인 단순 암기력도 뛰어나요. 지금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는 이런 암기식, 주입식 교육 방법이 편해요. 하지만은 운해형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유를 모른 채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개념을 알아야 더 이해하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쉬운데,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은 외우면서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의미조차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학교 이런 학습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게 외국어예요. 아이들 외국어를 많이 가르치죠. 이 외국어를 가르칠 때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단어 외우라고 그러죠. 단어 읽으라고 그러죠. 단어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판이 쓰니, 문법이니 이런 걸 시켜요. 그리고 뭐 시켜요? 독해를 시켜요. 회화는 하기는 하되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외국어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회화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해요. 왜? 대학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학교 시험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아이를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들려줬잖아요. 그리고 말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을 시켰어요.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6살이든 7살이든 그때 읽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쓰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배우는 정석이에요. 외국어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회화를 먼저 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고, 회화를 하면서 필요한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배워요. 말이 되면은 스스로 답답해요. 읽고도 싶고 쓰고도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원해서 읽기 쓰기를 하면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대학교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 시험보다 독해 시험이 더 많이 나오고, 졸업을 했어더라도 토익 토플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우는 방식 자체도 좌뇌형 방식, 이 순차 방식이 우뇌형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뇌형 사람들은 초창기 때 자기가 배웠던 방식이 맞아요. 뭐부터 배워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대로 외국어를 배워야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배우는 속도도 더 빨라요. 오히려 좌뇌형 사람들보다 더 빨라요. 그거를 외국어 배우겠다고 우뇌형 사람들이 단어하고 문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법 단계에서 접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또 어떤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좌뇌형 사람들은 세분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좌뇌형 사람들은 사업하기 전에 필요한 물건, 물품 다 적고, 이 물품을 어디서 사야 좋은지, 어디가 더 싼지 이런 것부터 싹 다 알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 진행을 하는데, 작업 진행하기 전에 이 물품의 일부분을 몽땅 다 사와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에 사업 진행하면서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됐을 경우 미리 사놓은 물품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뇌형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걸 알아봐요. 분위기를 알아보고, 일단 사업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필요한 거, 사무집기 정도? 이 정도만 딱 사놔요. 그 다음에 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만큼 사요. 그리고 작업 기간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그때 구입해서 그때 나가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만약에 똑같은 시점에서 우뇌형이랑 좌뇌형이랑 시작하더라도 만약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든 뭐가 잘못되든 해서 둘 다 동시에 접게 됐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봐요? 좌뇌형 사람들이 더 많이 손해를 봐요. 왜? 필요도 없는 것까지 미리 다 사놨기 때문에. 하지만 우뇌형 사람들은 분위기를 계속 봐요. 이거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래서 이거 오픈을 하더라도 좌뇌형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이게 성격이 급한 이유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성격이 급해서 얼렁얼렁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우뇌형 사람들은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계속 미뤄요. 그러면은 좌뇌형 사람들은 우뇌형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일을 진행을 안 하고 계속 뜸을 들이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뇌형 사람들은 보는 범위가 넓어요. 숲을 보고 나무로 가는 스타일이고, 좌뇌형 사람들은 나무에서 순차적으로 넓혀서 숲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숲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뇌형 사람들은 숲을 저 멀리서 보고 주위 환경도 보고 숲 옆에 물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기가 좌뇌형 사람들이 더 좋아요. 우뇌형 사람들은 일을 너무 크게 벌리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무를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일을 하는데 좌뇌형 사람들은 1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만약에 3하고 7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진행을 해요. 2를 진행을 하고, 3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4로 못 넘어가요. 한 가지 일을 끝내야 그 다음 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일 시킬 때 옆에서 말 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일 시키는 도중 뭐 좀 해줘 그러면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뭐가 빠졌다 하면은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뇌형 성격이 크면 클수록 서두르고 성격이 급해요. 뭔가 이게 빠지는 것도 싫어하고, 1부터 10까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있더라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왜? 다음 거로 넘어가면은 그 전에 했던 일을 기억을 못 해요. 하지만 우뇌형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하던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이 들어왔으면은 할 줄 아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온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얘랑은 얘가 들어오면 하면 되고, 아,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요걸 먼저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3번하고 7번이 언제 들어올지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개 다 들어왔을 때 언제 정도면 끝나겠다. 마감이 6시인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오면 2시간이면 되겠다. 한 3시 정도면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때부터 해도 괜찮겠지? 해서 오전에 다른 거를 하고 오후에 일을 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네형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오자마자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안 오면은 그때부터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고 옆 사람 괴롭히고 빨리 전화해서 가져와라 뭐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네형 사람들하고 운해형 사람들하고 하는 일 타입이 달라요. 자네형 사람들하고 운해형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봐요? 운해형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왜? 자네형 사람들은 이미 미리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운해형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작업 순서고, 일 진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을 진행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작업 순서를 정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세밀한 것부터 이제 큰 거대로 가는 게 자네형 스타일이고, 운해형 사람들은 큰 거부터 확인을 하고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후에 전체적인 내 일에 대한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염두를 해놓고 이제 순차적으로 큰 거부터 작은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진행 순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좌뇌형 사람들이 좌뇌 스타일이 크면은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빠지면은 그것을 계속 재촉하면서 성격이 급해지고, 그것이 만성이 되다 보면 성격이 급한 성격으로 되는 거고, 운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또 이게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게을러질 수가 있고, 나중에 하지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운해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으로 이렇게 많이 미루다 보면은 그냥 내일 하지 라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요거랑 연관되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나, 이거는 자네형 운해형 상관없이 요거 다음번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강의가 조금 길어졌어요. 다음번에 요거랑 연관돼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영상이 길긴 길었지만은 끝까지 봐주신 분은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위에 운해형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하면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그런 또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또 어머니들 있으면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끝마치고요. 약간 바꿔봤는데, 바꿔봤어요.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지금 처음이라 또 강의가 좀 길어졌어요. 항상 길지만 하여튼 요것으로 끝내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 강의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